이 금 같은 경우는 목이랑 반대잖아요. 얘는 이 가을에 속해 있잖아요. 이 금은.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봄에 씨앗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그거를 여름에는 이거를 씨앗 뿌린 거를 잘 키우고 길러내는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가을에는 뭐예요? 추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는 걷어 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봄에는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봄에는 그 집안에 있는 곡식을 털어서 그 씨앗을 뿌려버리니까 봄에는 먹을 게 없는 시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을에는 이 씨앗 뿌린 게 이제 그 여름에 커가지고 이 가을에 이제 결실이 이렇게 맺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금과 신금을 씨앗이랑 어떤 열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값어치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먹을 게 이제 풍부하지만 예전에는 이 곡식 먹을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금싸래기라고 하잖아요. 쌀이 그 정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금 자체가 엄청 가치 있고, 그 예전에는 곡식으로 예전엔 곡식으로 금전을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이 금 자체를 금전으로 봐요. 그래서 재물로 봐요. 재물. 그래서 이 사준의 이 금 글자, 이 신유 술까지, 이 신유술이 사준에 많다는 거는 천간의 경금 신금도 그렇고요. 천간의 경금 신금도 그렇고, 이 사준에 금이 많다는 거는 그런 곡식이 수확할 수 있는 시절, 그러니까 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많다고 봐가지고, 이 사준에 금이 하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다고 치고, 두 개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을 살면서 두 번 만난다, 세 개 있으면 세 번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준에 금이 많다는 것 자체로 재물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재물복으로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사주 펼쳐봐가지고 금이 많은지 얼른 찾아보세요. 이 금 자체를 재물로 친다는 거죠.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금이잖아요. 금. 그래서 이게 금이 되는, 그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행을 만든 사람이 이 계절을 보고 금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할 때는 이 계절적으로, 자연적으로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단단하고 굳어있는 게 금이잖아요. 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그 모든 기운이 이렇게 뭉치고 딱딱해져요. 가을에는. 그래서 낙엽도 부드럽고 이랬던 것들이 가을 되면은 말라 비틀어지면서 딱딱해지잖아요. 과일도 말라 비틀어지면서 좀 딱딱해지고 굳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도토리 봐봐요. 도토리 단단해지잖아요. 가을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단단해진다. 호두도 가을이 되면서 호두 열매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을에는 가장 단단하면서 굳어져 있는 거,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거, 값어치 있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이라는 성분은 금속을 의미하잖아요. 금속. 그러니까 날카로운 거예요. 좀 날카롭고 이렇게 각이 좀 잡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잘라내는 성분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신금이랑 유금이 신금, 천간의 신금, 지지의 신금, 지지의 유금, 이거를 다 현침살, 어떤 날카로운 칼이나 총이나 가위나 뭐 이런 걸 많이 의미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 이 금이 많은 사람은 뭔가를 탁탁 잘라내고 결단을 잘 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좀 결단력이 있고 잘라내는 성향. 그래서 이 사주에 금이 많으면 그런 군인 경찰 기질이 강해요. 그리고 기운 자체가 뭉쳐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주먹 같은 그런 성분이 강해서 이런 주먹을 쓰는 분야,
즉 싸우는 투쟁심. 그래서 이 조금 그 신이나 경금이나 이런 사주에 금이 많은 경우 같은 좀 융통성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고 결판을 내자로 좀 가요. 결판을 내자, 끝장 보자. 이런 성격으로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금이 많을 경우 성격이 그렇습니다. 금이 많을 경우 끝장 보자, 결판 내자, 마무리 짓자. 그러니까 추수니까 가을에는 다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봄, 여름 지나온 걸 다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가을에 겨울로 지나가기 전에 얼른 마무리 짓자. 그래서 금은 마무리 짓차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유두리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윤활유를 뜻하는, 그러니까 윤활유가 물이잖아요. 물 성분이잖아요. 물. 뭔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 빡빡할 때 그 물을 부으면 이게 훌훌훌 뭔가 이게 빡빡한 게 풀리는 것처럼 이 수행은 그런 물 같은 성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빡빡한 걸 좀 풀어주는 역할, 이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이 융통성이 많은 거고, 또 이 화행도 융통성이 강해요. 이 화랑 수행이랑, 왜냐면 화는 뭔가 확 불 질러버리고 마무리 끝내버리는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좀 화끈하게 가버려가지고 뭔가를 좀 잘 회전을 시켜주는 능력이 강한 거예요. 화랑 수가 있으면. 그리고 목이랑 금이랑은 뭔가 팍 추진하고 뭔가 확 그 절단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금행이 이 자체가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금융으로 갑니다. 금융으로 많이 가요. 사주에 이제 금이 많이 있으면 이 금행을 뭐 재성으로 쓰거나 관성으로 쓰거나 하면 금융으로 많이 가요. 금융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군인 경찰. 이 금이 이제 광물, 금, 보석 이런 걸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 돌 이런 걸 의미하니까 어떤 항공, 그런 큰 쇳덩어리로 만든 그런 조선, 자동차, 지하철 뭐 이런 걸 또 의미를 해요. 이런 걸 다루거나 이런 걸 만들거나 이런 거에 소속돼 있는 그런 직업, 일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아니면 그 아까 말한 그런 날카로운 그런 그 주사 바늘이나 그런 칼이나 가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직업 분야. 그리고 이제 날카로운 거,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이게 칼날이니까, 칼날이다 보니까 칼날을 다루는 그런 성분이 강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뭐 군인, 경찰, 의사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거.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직업 분야, 이런 거에 직업 분야를 많이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방대하게 가는 거예요. 오행이 5가지밖에 없으니까, 오행이 이 5가지로 일단 직업적인 거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행으로만 직업을 나눈다면. 이게 여기다 이제 10성 집어넣고 뭐 기타 신살 집어넣고 12신살 들어가고 12운성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직업이 이제 세분화 되는 거지. 오행으로만은 직업 유추가 절대 안 되는데, 일단 그런 속성이 강하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끝장 보자. 전거 같아요. 남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겠죠? 그런 깍두기 정신이 강한 거죠. 깍두기 정신. 열받으면 받아버리고 뭐 이런 거. 이거 주먹 날려버리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법무, 군인, 경찰, 법무, 법조인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고, 토행은 그걸 안 했네. 성별적으로 누가 더 잘 쓰는지. 이 금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이랑 화가 이제 양기운이어가지고 이렇게 팍 올라오는 거면, 토는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토는 중간이어서 이제 그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게 써요. 토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에서 정점을 찍고 금수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금은 여성보다 남자가 훨씬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이 금이 많은 경우에는 재물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해요. 여성도 남성도 재물적으로 굉장히 유리한데, 남자가 이제 사주에 금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이성복도 따르고 배우자복도 있고 재물복도 따르고 다 좋은 거야. 남자가 이 금이 있으면.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금이 많으면 재물적인 환경은 자기가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배우자복이나 남자복이 좀 부족한 형태로 많이 가요. 그래서 금이 많은 여성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 목화보다 배우자덕이 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올해 19년도 아니야 작년에 19년도랑 올해 20년도 그 경금 신금 일간들이 또 이 그 관성이 깨지면서 배우자복이나 남자와 관계가 좀 많이 깨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 일간들이에요. 경금 신금이. 그래서 이 금이랑 신금, 이 금이라는 성분은 여성보다 남자가 훨씬 더 유리하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제 사주에 금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사주에서 한 플러스 2-30점을 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좋은 거 많이 있다,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걸 빼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빼기. 그리고 이제 금이 강할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아파요. 이 금이 많으면은 좀 마음도 시리고 몸도 시리고 그런 형태로 많이 가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고 외롭고 그런 형태로 정신적으로도 잘 아프고 육체적으로 좀 잘 아프고 그런 형태로 많이 가는데, 이제 금이 많을 경우에는 건강적으로 불리한 쪽이 간이랑 담 분야가 쉽게 망가져요. 간담 분야가. 금이 3개면 많은 편인가요? 금 3개면 엄청 많은 거죠. 여자 사주는 금이 없는 게 좋다니까. 여성 사주에서는 이 화랑 목이랑 토가 많은 게 최고예요. 토. 이렇게. 여성 사주에서는 이거에 많아야 돼요, 무조건. 금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봄이라는 목이라는 거는 생명력, 그런 수명인자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금은 수명인자, 이런 걸 뜻하는데, 이 봄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계속 솟아나고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다 죽어가잖아요. 세상 만물이 다 죽어가잖아. 세상 초목들이 다 말라가고 죽어 없어지는 시기고, 봄에는 계속 살아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봄에는 세상의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서 깨어나는 시간인데, 가을에는 다시 잠자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금이 좀 많은 여성분들은 아기를 좀 낳고 이런 거에도 조금 불리해요. 수명인자도 좀 불리하고. 왜냐면은 봄이 많으면 생명을 계속 탄생시키는 건데, 이 가을에는 계속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랄지 이런 임신을 하고 이렇게 낳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강해요, 금이 많을 경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금의 그런 장단점을 보면, 금은 재물이다, 돈이다, 테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판을 내는 능력이 강하다, 끝장을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 성격적으로 그렇고 물질적으로는 재물을 뜻한다. 금이 많은 울상대처 어떻게 해야 되나? 금이 많은 사람들은 수가 필요해요. 금이 많은 사람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검은 옷을 많이 입든지 검정 옷을 많이 입든지 그 수가 많은 남자를 만나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 금이라는 거는 이 수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가을의 힘을 빼주는 건 겨울이거든요. 겨울이고 또 겨울의 힘을 빼주는 건 봄이 되기 때문에, 이 금이 많은 사람은 수가 많고 목이 많은 남자를 무조건 만나는 게 좋아요. 남자는 반대로 금이 많으면 수가 많고 목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고.